안녕하세요. 최근 미국 주식, 특히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이 있었죠. 네, 바로 여러분께서 주목하고 계시던 그 배당세 관련 법안 섹션 899. 여기에 중요한 수정안이 나왔다는 뉴스입니다.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이 수정안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,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,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할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이게 시작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대 35%뭐 이런 높은 배당세를 물릴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니냐 우려가 컸었잖아요. 자, 그런데 이번 상원에서 나온 수정안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? 한번 자세히 보죠. 먼저 이 법안이 왜 이렇게 중요했었는지 잠깐만요. 짚고 넘어가죠. 그 전인 트럼프 행정부 세제 법안의 일부였던 섹션 899. 이게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릴 수 있다. 이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예의주시하고 계셨거든요. 특히 하원을 통과했던 초기안은 2026년부터 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최대 20%까지 부과한다. 이런 내용이라 파장이 컸고요. 네, 맞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죠. 그런데 지난 6월 16일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. 미국 상원 공화당 쪽에서요. 이른바 OBBB 법안, 그러니까 트럼프 세제안의 연장이나 수정을 목표로 하는 법안의 새 버전을 내놨어요.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주목하시는 섹션 899 관련해서 중요 변경 사항이 딱 포함된 겁니다.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째는 시행 시기. 기존 2026년 1월에서 2027년 1월로 이걸 1년 늦췄다는 점이고요. 아, 1년 연기됐군요. 네. 그리고 둘째는 세율 상한선 인하입니다. 매년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식은 그대로 두되 그 최종 상한선을 기존 20%에서 15%로 낮추겠다.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. 아, 시행 시기도 1년 미뤄지고 세율 상한선도 20%에서 15%로 낮아졌다. 일단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는 좀 숨통을 트여주는 소식처럼 들리는데요. 네,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죠. 근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보면 일부 분석에서는 15%라는 세율도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낮은 건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.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.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우선 상원에서 법안을 조율하는 그 큰 방향성 자체가 배당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점. 이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가 맞아요. 아마도 국제 자본 유치 경쟁력이라던가 관련 업계의 로비 같은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 자료들도 있었죠. 네네.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설령 15%가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이전보다는 어쨌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. 이것이 배당주 투자의 상대적인 매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. 이 수정안이 아직 최종 법안은 아니라는 거죠. 아, 그렇죠. 아직 끝난 게 아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앞으로 이 법안이 확정되려면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. 먼저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추가 수정을 거쳐서 상원의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고요. 그 다음이 중요해요. 하원을 통과했던 기존 안이랑 상원안이 좀 다르잖아요. 네, 다르죠. 라는 이른바 조정위원회, 이걸 통해서 하나의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. 이 과정이 사실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상환 수정안이 그냥 바로 법이 되는 게 아니라 하원하고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. 이 타협이라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는 거네요. 그럼 이 타협 과정에서 세율이나 시행 시기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죠. 하원과의 타협 과정에서 상원 안보다 더 완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좀 후퇴할 수도 있고요. 이 타협안이 만들어지면 이걸 다시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각각 표결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. 따라서 지금 상원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준 거다. 이 정도로 해석하고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. 그럼 지금 당장 투자 전략을 확 바꾸거나 그러기보다는 앞으로 진행될 하원과의 협상 결과, 그러니까 최종 타협안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좀 신중하게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군요.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말이죠. 그렇다면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? 맞습니다. 섣부른 판단보다는 경과를 지켜보는 게 현명하고요.
다만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있어요.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 어떤 형태로든 결국 배당세 부담 증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. 뭐 15%가 되든 그보다 조금 낮거나 높은 수준이 되든 어쨌든 이전보다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단순히 어떤 배당주를 고를까 이 문제를 넘어선다고 봐야 합니다. 아,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.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배당세 부담 증가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배당 성장주 투자 혹은 고배당주 투자라는 이 전략 자체의 매력도 이걸 성장주 투자나 아니면 다른 자산 배분 전략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? 즉, 이 세금 변화가 내 투자 전략의 우선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겁니다.